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최초로 보도를 해드렸죠. 러시아 흑해 함대 기지가 완전히 초토화됐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에 대한 후속 사진들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를 정확하게 입었고 또 어떤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는지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의 메인은 우리 한국 공군이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했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의 편제상 한 개 대대는 20대, 그리고 한 개 비행단은 3개 대대가 있죠. 그러면 60대가 되어야 한 개 비행단 완편이 되는데 17 전투 비행단이죠. 그런데 20대가 모자라요. 그런데 20대만 사는 게 아니라 25대를 산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최신형 블락4, 엄청난 성능의 블락4. 그래서 어떤 전투기를 왜 25대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과 푸틴이 결국 악마의 계약에 합의한 것 같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전략무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정부도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이 9월 13일 오후 1시부터 정상회담을 비롯한 공동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북한과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9월 1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평소 정상회담 일정에서 잦은 지각으로 악명이 높은 푸틴은 이례적으로 30분 일찍 나와 김정은을 맞이했는데요. 푸틴은 강요들과 함께 김정은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곳곳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극진한 대접을 베풀었습니다. 이날 일정에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군정지도부장, 최선희 외무상, 강순남 국방상, 오수용 당 비서, 박태성 당 비서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러시아 역시 2명의 부총리와 국방, 외교, 교통, 산업부 장관이 총출동해 북한 측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 같은 대접은 현재 러시아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양측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횡포에 맞서 전략, 전술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며 향후 양측의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량의 포병용 무기와 탄약, 보병화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이 전략무기 기술과 부품, 전투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궁은 북한과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에 전략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를 위해 김정은은 9월 14일 전투기 생산 공장이 있는 콤스몰스크 나우물의 수호의 시설과 러시아 태평양함대 조선소와 해군기지를 연쇄 방문해 북한이 공급받을 수 있는 첨단 무기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전략무기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우리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러한 사태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정부 입장과 같은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본격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협적인 북한의 대남 타격 능력이 더욱 위협적으로 진일보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악마의 거래를 막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인민복을 입고 갔던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양복을 입고 갔네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푸틴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2시간 늦게 오는 등 참 희한한 행위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많은 해외 정상들에게 그런 짓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번엔 30분 일찍 나가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는 김정은도 아주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지만 푸틴도 굉장합니다.
2명의 부총리, 그리고 국방장관, 외교장관, 교통장관, 산업부 장관이 동석을 했는데, 자, 여기서 국방, 외교, 산업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교통은 왜 갔을까? 북한의 이 교통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 철도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는 뭐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당근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통부 장관도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스토친이 우주기에서 완전히 그냥 뭐 마주보면서 건배제의를 누군가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또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가고, 이제 오늘 진행된 일정이에요.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 가고, 그리고 태평양 함대까지 가게 되는데, 이 보스토친 우주기지 갈 때는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푸틴의 전용 방탄차를 제공을 했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야 좋다,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자기의 마이바흐 방탄차는 돈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푸틴 거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지 이거 어디 거야? 러시아 겁니다. 그거보다 그냥 벤츠 마이바가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융숭한 대접을 한 것은 그만큼 푸틴이 지금 절박하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에 양측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횡포에 맞서 전략 전술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냥 뭐 아주 세게 도와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들이 일으켜 놓고 그리고는 제국주의자들이 압박한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가 제국주의자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겠다 라는 북한 측의 선언이 되고, 러시아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거. 이건 뭐냐? ICBM 기술 주겠다. 핵잠수함 기술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미그 29 전투기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마이너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ICBM, 핵잠수함 이런 기술을 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정말 우리 정부가 강하게 규탄을 해야 되고, 여당의 의원들은 우리 신인규의 국방태의를 받는지,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군사 지원을 할 거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바람직하죠. 그러나 야당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대변인이 이 발언을 했어요.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발언은 요지는 우려스러운데 저 지금 밀착이 그거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냐 라고 하는 엉뚱한 발길질을 하고 있다. 우리 지금 국가가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정치가 중요해도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권력 획득이 중요해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월 13일 새벽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해 러시아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 일대를 초토화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위성과 현지 관계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데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소방당국이 현지 시각 9월 13일 새벽에 있었던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공습과 폭발로 발생한 화재를 대부분 진압했으며 현재 접근 통제와 피격 지점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오늘 새벽 시큐리티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격은 13일 새벽 3시께 10여 발의 순항미사일과 3대의 무인 자폭 보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는 대부분의 미사일을 막지 못하고 제13 해군 수리공장 일대를 얻어맞았습니다. 피격 직후 현지에서는 상륙함 한 척과 잠수함 한 척이 피격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9월 13일 낮에 촬영된 위성과 원거리 촬영 사진 등을 통해 기지 시설물과 군함들이 그야말로 초토화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공습을 통해 제13 해군 수리공장 드라이도크에 올려져 있던 발틱 함대 소속의 로프샤2 4,000톤급 상륙함 민스크함이 함교의 직격탄을 맞아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옆에 있던 킬로 636형 잠수함 로스토프 나도누함 역시 완전히 파괴됐는데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 이 잠수함에서는 최소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지 소방당국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제13 해군 수리 공장은 두 척의 군함과 선박 수리용 크레인, 기지 전용 소형 발전소, 정비창 건물 등이 완전히 파괴됐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 흑해함대는 당분간 군함이 피격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나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전과를 낸 주역은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넵튠 미사일의 개량형 또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알려졌는데요. 크림반도 방공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우크라이나가 추가 공습으로 흑해함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크레인도 넘어져 있고 군함은 완전히 그냥 박살나 있고 이런데 이게 바로 로프자급 상륙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런 유의 전과가 있었다. 정말 아쉽게도 지금 현재 전투함 계류하고 있는 그 전투함 계류 부두는 안 때렸거나 못 때린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반도 행정청에서는 크림자치공화국 행정청이죠. 여기에서는 10발의 순항미사일과 3척의 자폭 보트가 왔는데 그 중에 7발의 순항미사일 요격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요격하지 못하고 대부분 얻어맞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맞은 파괴된 것만 해도 3개가 훨씬 넘는데 세중료가 훨씬 넘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미사일 날아가는 동영상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동영상들 중에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미사일이 슉슉 날아가니까 좋았어 때려버려 이런 말들을 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크림의 시민들이죠. 그러면 크림은 러시아로 강제 병합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2014년이니까 그런데 이 크림 그 주민들 중에서 아직도 러시아를 싫어하고 우크라이나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파괴된 이런 위성 사진이 지금 여기저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완전히 그냥 잠수함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박살났어요. 자, 그래서 이 작전을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오늘의 작전뿐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공격들이 이 작전을 위한 사전 조치였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8월 23일 날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쏴서 S-400 크림반도 모서리에 있던 이 S-400 미사일들을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또 S-300 헤르손 지역에 있던 S-300 미사일을 또 제거해버렸죠. 그러니까 S-300과 S-400은 대공 탐지 레이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르손과 크림반도에 있는 S-300과 S-400을 제거해서 여기까지 날아갈 때 안전을 확보했고 또 탐지가 덜 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8월 23일 날 S-400 파괴한 이틀 후 8월 25일 날 초수평선 레이더 그러니까 구름 전리층을 이제 반사시켜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레이더가 있죠. 그것도 파괴시켜 버렸고 그리고는 이제 이 작전을 감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공망을 파괴한 일련의 이 조치들이 이 작전을 위한 사전 단계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작전을 진행하고 이 작전을 했는데 이번 한 번만 하고 말 거냐? 아니겠죠. 이제 전투함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때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크라이나 그 정부에서는 이것을 스톰 섀도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호이 24 공격기에 스톰 섀도우를 달고 쐈다. 자, 그러면 스톰 섀도우가 10여 발이 날아갔다. 그러면 최소 5대의 수호이 24 공격기가 떠서 한 대 2발씩 달 수 있으니까 5대가 2발씩 해서 총 10발을 쐈다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러시아가 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크림 주변 그리고 흑해 주변의 방공 능력이 또 대공 탐지 능력이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나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류하고 있는 전투함 박살냈다라는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여 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 F-35A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미국에서 판매 승인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추가 도입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F-35A의 최신 사양인 블락4 기종으로 대단히 강력한 스텔스기 전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가 한국 정부에서 요청한
F-35A 전투기 25대 판매에 대한 잠정 승인이 나왔다고 현지시가 9월 13일 밝혔습니다. DSCA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추정 비용 최대 50억 6천만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판매안이 국무부에서 잠정 승인되었으며 여기에는 F-35A 전투기 25대와 각종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차 도입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대외 군사 판매 형식으로 승인된 이번 거래에서 F-35A의 대당 가격은 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통상 실제 계약 가격이 잠정 승인 가격에서 50에서 60%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25대 도입을 위한 실제 계약 가격은 25억에서 30억 달러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번 계약 패키지에는 예비 부품과 무장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책정한 예산 역시 3조 7,500억 원, 미화 28억 6천만 달러 수준이어서 책정된 가격 내에서 당초 계획보다 5대 더 많은 25대의 F-35A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25대의 F-35A는 현재 운영 중인 블락3F에서 더 진보한 블락4 버전인데요. 블락4는 66개 항목의 대규모 성능 개량이 이루어져 레이더와 센서 능력은 물론 신형 무장 운영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번 추가 도입 외에도 기존 F-35 전투기 도입분의 블락4 사양 업그레이드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64대의 최신 사양 F-35를 갖추어 대북, 대중국 억지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우리가 40대 도입한 F-35, 그러나 그 중에 한 대는 사고로 사실 재생 가격이 새로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거의 포기한 기체가 하나 있죠. 그래서 39대를 실제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20대가 아니라 25대를 산다 라는 놀라운 뉴스가 나와서 제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방사청이 오래간만에 제대로 일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발표 원문을 봤는데, 자, 이 발표 원문을 쭉 읽어보니까 거의 이 기체 외에는 추가로 구매하는 부품이나 무장이나 또는 그 교육훈련이나 이런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엔진이 25개에다가 스페어 하나 해서 엔진 스페어 하나가 유일하고, 나머지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비행기에 원래 달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블락4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블락4가 드디어 들어온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5.06 빌리언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건 이제 여기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주로 50에서 60% 선에서 가격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5.06 빌리언이 아니고 그냥 2.8 빌리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25대 산다. 원래 20대 살려고 했지만 지금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 한국은 조금 그 예산이 좀 달라요. 전력 투자비, 그러니까 무기 구매 예산이 따로 있고, 그리고 경상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기존에 도입한 무기를 사용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품이나 무장은 경상 운영비로 해요. 그러니까 추가 부품이나 추가 무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경상 운영비로 하겠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블락4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내부 무장창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장착할 수 있었던 것을 6발로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을 하게 되는데, 미티어는 우리가 KF-21, KFX 사업을 통해서 도입을 하죠. 그래서 암람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긴 200에서 300km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SDB-2가 들어가요. 이건 이제 이동하고 있는 적 표적을 때려버리는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이죠. 이거 8발을 장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JSM 대함 미사일을 또 장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ARGM-ER 최신형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게 되는 블락4가 25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고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과 억제력을 가지게 되는지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따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방사청이 제대로 일을 해서 20대 아니라 돈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다 쓰자. 25대. 요즘 뭐 F-35 가격 많이 내렸잖아. 8천만 달러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한 1억 달러, 대당 한 1억 달러 정도 선에서 이 25대를 사오게 되는 이런 계가를 올리게 되는데 기분 좋습니다. 25대. 물론 지금 기존에 있는 39대도 나중에 블락4로 다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25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지 심층 분석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